되겠습니까? 라든지 연봉도 1년 후에 다시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온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유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1년이 지나 보면 그때도 역시 다시 갑자기 올려주기에는 형평이 안 맞는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 문제가 여전히 잔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옮길 때에는 칼자루가 내 손에 있지만은 일단 이직해서 들어간 다음에는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약자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요구 조건이 처음에 안 정해졌다 그래서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하우를 이미 전수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 요구 조건을 반드시 관찰하기 바란다면은 들어줄 수 없다. 나갈 테면 나가라.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에는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가급적이면 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의 어떤 경향을 보면은 비밀 옵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이직 조건, 급여나 연봉 이런 뭐 그 직급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어려울 경우에 당신과 나만 알자. 그러니까 사장과 당신만 알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비밀 옵션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직자들에게 가급적이면은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원칙은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둘만 아는 이 비밀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부메랑에 대해서 본인에게 돌아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 상담을 의뢰했었는데요. 연봉을 맞춰주기가 어려우니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급여를 정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급여 일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통장에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비밀로 처리해주던 급여를 그대로 공식급여에 반영을 하면서 그 해의 인상분은 적용해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동안 몰래 받아오던, 몰래 지급하던 그 부분을 마치 인상이 된 것처럼 공식화해버린 거죠. 이 분이 상담 의뢰를 한 거는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상당히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왜? 동료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몰래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몰래 들어오는 비밀 옵션이었던 연봉 같은 거는 대부분의 그 가장들의 경우 집에다가 밝히질 않습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가게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딱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순간 아내분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봉급이 올라갔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암수에 걸린 거죠. 그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것을 두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요인이고요. 네 번째는 이직해 들어갔을 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인상에서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전체 조직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 사람은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훌륭한 직장인이다라는 인상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그 이직자들, 데려왔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작은 기업으로 중소규모로 보다 좀 더 적은 그런 쪽으로 올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왜냐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지 노하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서 옮겨온 회사의 기존 직원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총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 체계까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기존 직원들은 돌도끼나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를 하고 처음 대할 때 그런 관점에서 기존 조직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이직해간 들어간 직장에서 같이 동화되어서 화합되어 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를 터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회사로 들어갈 때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전체 히스토리,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돌도끼와 화살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키워왔구나.
여기에 내가 이제 총과 미사일을 더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겠구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노하우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 하는 점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건 인정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동화되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현직에서 근무할 때 영업본부장을 외부에서 한번 영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조그마한 그 취임식을 이제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 취임식을 할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이 이끄는 늑대의 조직과 늑대가 이끄는 양의 조직이 싸움을 하면은 어느 조직이 이기겠습니까? 정답은 양이 이끄는 늑대 조직이 늑대가 이끄는 양의 조직에게 진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통솔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판도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 회사에 늑대의 위치에 차지하는 그런 리더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업 현장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필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취임식이 끝나고 나오면서 뒷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이란 얘기 아니냐? 너 혼자 잘났던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무성했는데 그 영업본부장으로 왔던 이사는 6개월 후에 결국에는 조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조직에 이직해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개혁